안녕하세요, 여러분.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옛말이 있죠. 바로 그 말이 제 이야기가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기가 막힌 제 사연 올려볼게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이 된 40대 초반의 워킹맘이에요. 남편과는 친구의 소개로 30대 초반에 만났고 사귄 지 3년째 되던 해에 결혼을 했어요. 거의 남편이 저를 따라다니다시피 했고 사람이 순진하고 착해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속 썩을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결심했죠.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제가 아이를 낳고서는 회사를 관두고 동네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의 가게는 거의 아르바이트생이 운영하고 남편이 육아를 거의 전담해 주어서 저도 사업에 지장 없이 일을 할 수 있었어요. 딸아이는 이제 5살이 되었고요.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 갔는데 친구 하나가 집에 필리핀 도우미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들 영어 공부도 하고 애도 봐주고 집에서 숙식도 해결하고 이리저리 아이들 교육에 좋은 것 같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늘 뭐가 좋으면 말을 해주는 친구인데요. 친구가 추천하는 건 늘 결과가 좋았기에 그날 이후로 저도 영어 유치원을 다니느니 애도 봐주고 영어 공부도 할 수 있는 영어권 도우미를 알아보기 시작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말을 하니 남편은 여유가 되면 하면 좋지. 나는 적극 찬성이야. 라고 말을 하더군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동남아 영어권 도우미를 소개받았고 드디어 가사 도우미가 저희 집으로 오게 된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우미가 쓸 방도 마련하고 우리 딸아이도 도우미 이모가 준다고 정말 좋아했어. 집에서 같이 생활하다 보면 아이가 생활 속 영어를 배울 수 있기에 좋은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현지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었고 대학교 졸업에 20대 중반의 여성이고 젊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도우미가 집으로 왔고 우리 딸아이는 처음 보자마자 이 젊고 이쁜 동남아 도우미를 좋아했어. 그녀는 순박해 보였어요. 촌스러운 감은 있었지만 확실히 젊으니 피부도 좋고 이쁘더라고요. 그녀의 이름은 크리스티나였습니다. 우리 딸아이는 도우미가 너무 좋다고 잠도 같이 잘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아이에게 영어를 알려주고 집안 소소한 일까지 다 해줘서 저는 엄마로서 너무 도우미에게 감사했습니다. 딸이 너무 좋아하니 엄마인 저로서도 도우미를 드리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가 하루하루 영어가 늘어나고 좋아하니 너무 고마워서 저도 참 잘했습니다. 크리스티나는 제게 언니, 언니 하면서 싹싹하게 잘했고 남편에게도 사장님 하면서 잘 따랐습니다. 아침에 딸아이 유치원에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집안일도 해주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용이 비싸지도 않았고요. 여러모로 그녀가 우리 집에 온 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주문이 많아져서 사업이 바빠지고 집안 소소한 일들을 다 신경 쓰기 힘들었는데 아이를 도맡아 케어해주니 저도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운동도 하게 되었고 이래저래 좋았어요. 그렇게 일도 잘 되고 여유가 되니 제 관리도 하게 되었고 딸아이도 좋아하고 남편도 육아에서 벗어나고 우리 집은 모든 것이 크리스티나가 오고 나서 여유롭고 더 화기애애해졌어요. 크리스티나는 월급을 받으면 꼬박꼬박 필리핀으로 돈을 보냈는데요.
부모님과 동생들 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모두의 생계를 책임지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딱하고 가여워서 제 여동생처럼 더 잘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무슨 날이면 보너스도 더 주고요. 그녀는 제게도 남편에게도 아이에게도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 안 이뻐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엔 그녀가 제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더라고요. 거의 생얼로 다니는 그녀에게 크리스티나 이리 와봐, 여기 앉아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크리스티나에게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늘 로션과 선크림만 바르고 다니는 크리스티나에게 화장을 해주니 사람이 달라지더군요.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저는 옷장에 제가 지금은 살이 쪄서 못 입지만 처녀 때 잘 입던 원피스를 아까워서 못 버리고 있었는데 안 입은 작은 옷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입어봤고 정말이지 너무나 잘 맞더군요. 이것저것 입어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한 10벌 이상 그녀에게 선물했어요. 크리스티나는 언니 감사합니다를 몇 번이나 말했고 저 또한 그녀가 좋아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마침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고 화장을 하고 이쁜 옷을 입고 있는 크리스티나를 보며 하는 말이 세상에 이게 누구야? 크리스티나 공주님? 이러면서 놀래더군요. 이렇게 이뻤냐고요. 그래, 크리스티나 꿈이니까 너무 이쁘지? 라고 하니 너무 이쁘다고 하더군요. 크리스티나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고 그런 모습조차 귀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동생이었고 혼자 자라서 그런지 그녀가 동생처럼 이쁘고 왠지 정이 갔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고만 싶었습니다. 그녀 또한 이심전심이라고 더 잘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화장대에서 화장을 하려는데요. 제가 화장을 하고 화장품을 놓았던 자리 배치가 살짝 틀어진 것 같더라고요. 분명히 이쪽으로 놓은 것 같았는데 옮겨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아침에 바빠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출근을 한 것이 2번 있었습니다. 딸이 이제 엄마 화장하는 거에 관심도 갖고 그래서 엄마 놀이하고 갔을 수도 있고요. 별스럽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저는 늘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고 크리스티나는 딸아이 유치원에 데려다 줬고 남편은 조금 더 있다 출근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의심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집에 중요한 서류를 하나 빠뜨리고 가서 집으로 차를 다시 돌렸는데요. 집으로 들어가니 남편이 화들짝 놀라며 여보, 갑자기 당신이 들어와서 너무 놀랬어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집에 들어간 게 뭐 놀랄 것이 있다니 좀 이상하더라고요. 크리스티나가 안방에서 나왔고 저를 보더니 눈을 좀 피하는 눈치였어요. 그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 착한 도우미가 그러다니 아니 착한 남편이 서류를 가져오면서 제가 의부증이 생긴 건지 그래 이상하게 생각하면 끝이 없는 거지 하며 다시 회사로 갔어요. 그날 이후로 크리스티나가 안방에서 나온 것이 자꾸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이상한 느낌이 들고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으니 긴가민가 하고 있었고 그 뒤로 의심할 만한 일은 없어서 저도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제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원래는 3박 4일 코스였는데 남편에게는 4박 5일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 계획은 하루 일찍 남편 모르게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죠. 온갖 찜찜한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는 성격이기에 언제까지 남편을 의심할 수는 없었고요. 만에 하나 사슬이라면 그 현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저보고 잘 다녀오라고 말을 했고 아무 걱정 말고 일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잘 다녀오겠다고 했고요.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일을 마쳤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딸아이도 빨리 보고 싶었고 집으로 가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날 가는지는 몰랐고 저는 조용히 한국에 도착했어요. 판도라 이야기. 집으로 가는 길에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들었어요. 제발 내가 생각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고요. 그날따라 상당히 집으로 가는 길이 긴장이 되더군요. 집으로 도착했고 조용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혹시나 캐리어 소리라도 날까봐 캐리어는 끌지 않고 손으로 들고 갔어요. 저희 집은 현관문이 지문 인식이 되어서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기도 전이었어요. 크리스티나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장님, 베리굿, 사장님 최고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크리스티나에게 크리스티나, 넌 너무 젊고 이뻐 라고 속삭였어요. 크리스티나는 사장님 정말? 언니보다? 어디다 비교를 해? 비교가 안 되지. 이리 와봐. 저는 조용히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안방으로 갔어요. 문이 열려 있더군요. 그들은 또다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줄도 모르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러다가 정신이 들었는지 저를 보고는 놀라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도 저를 보고는 기겁을 했어요. 저는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 뭐라고?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사모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플리즈. 이것들이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더니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여보야, 그게 아니라고? 내가 이러라고 한 게 아닌데 제가 나를 꼬신 거야. 믿어줘. 난 아무 잘못 없어 라고요. 네, 참 어이가 없더군요. 제가 한다는 말이요. 크리스티나는 울고 있었고 얼굴을 보니 제 화장품을 칠했더라고요. 마스카라까지 칠했는지 까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이것들이 저를 속이고 무슨 짓을 했는지 애 유치원 보내고 말 안 해도 알 것 같더군요. 그 뒤로 그들과 한 집에 있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남편은 용서해 달라고 제게 빌었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했고요. 크리스티나는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주변의 소개로 아이와 집안일 봐줄 아줌마는 구했고요. 다시 일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오네요. 아이에게는 어른들의 일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슬슬 남자도 만나고 다닙니다. 주변에서 제가 이혼했다고 하니 남자를 하나씩
소개시켜주대요. 저도 이제 요조숙녀로 살기보다 즐기며 살려고 해요. 결혼은 다시 생각 없고요. 제 일 하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 요즘 남자도 많이 만나고 다녀요. 그것도 연하만 만나고 있네요. 제가 능력자다 보니 남자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는 연하가 좋더라고요. 남자들이 왜 연하 하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아요. 확실히 전 남편보다 여러모로 즐겁고 좋더라고요. 인생 뭐 별거 있나 싶어요. 진작에 이러고 살 걸 그랬어요. 제 인생에 한 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제 사업 그리고 연애 사업까지 아이에게도 멋진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요. 응원해 주실 거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일상을 찾고 멋지게 살아가는 그녀를 보고 저도 응원해주고 싶네요. 오빠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